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생각함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나갈 내용이 오늘 뭐 다 나가지 않을 거니까 여기 단어는 사실 삼각함수는 못 들어가요. 네, 삼각 반만 나간다고 그러면 삼각함수 전에서 끝날 거기 때문에 정확히는 삼각함수 단원이지만 삼각함수로 들어가기 전 준비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삼각함수라는 걸 할 건데 그 전에 준비 단계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예,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오늘 뭐 여기 단원 다안 나간다 그러면 삼각함수로 못 들어갈 거기 때문에 자, 어쨌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좀 여유롭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 우리가 아무래도 여기 수원에서 해봤자 이 좌표평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거다. 왼쪽에 그리고 있고 평면을 그릴 거기 때문에 좌표평면에서 이제 그림을 그릴 건데 이 좌표평면 같은 경우에 이제 표현하는 방법들이 정말 여러 가지 많지만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나마 많이 보는 게 직접적 표계랑 극적 표계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얘기는 네, 책이 없습니다. 책이 없고요. 어차피 뭐 몰라도 크게 상관없어요. 네,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적혈평면에 있는 유연성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지 이 말 그대로 이 평면에 있는 점들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지에 대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직교절표인데 1,루트 3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친수가 1,루트 3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요. 자, 당연히 이 녀석은 좌표가 이제 x좌표, 그러니까 이 원점 기준으로 얼마나 좌우에 있는지, 그 다음에 y좌표, 원점 기준으로 얼마나 위아래에 있는지 두 가지 요소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하면 얘는 x좌표가 1이고 y좌표가 루트 3인 거니까 1, 루트 3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자, 근데 이 똑같은 녀석, 똑같은 이 위치에 이 점을 극적 표계로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녀석 같은 경우 극적 표계라는 게 뭐냐면 이 시계방을 도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 됩니다. 시계방을 돌듯이 레이더가 이렇게 돌듯이 이렇게 갖다가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제 1, 루트 3이라는 점이 이렇게 있었겠지만 일단은 이제 숫자로 보면 여기겠죠? 이 위치에 있는 녀석인데 이 녀석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봅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겁니다. 그럼 반시계 방향으로 돌았을 때 얘가 딱 여기 위치를 가리키려면 이 각도가 몇 도면 되냐면 60도면 돼요. 그리고 60도 기준으로 60도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 점에서부터 얼마큼 떨어지면 될 거냐 하면 이 방향으로 이만큼 가면 딱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만큼 어떤 방향으로 60도 방향으로 가도 된다라는 걸로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 거리와 그 다음에 이 각도, 기준이 되는 이 친구, 이 각도에 대해서 얼만큼 도는지만 알 수 있으면 모든 점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좌표계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사실 그 좌표계를 쓸 건 아니고요. 하지만 이런 그림들이 많이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마치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보면 마치 얘가 뱅글뱅글 해변하는 듯한 느낌으로서 많이 보이게 될 겁니다. 네. 이거는 그냥 뭐 사실 수업 내용은 아닌데 그냥 한번 얘기했고요. 자, 우리가 각이라는 걸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면 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어차피 오늘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삼각함수는 못 들어가요. 네, 삼각함수 준비 전 단계입니다. 자, 각도라는 걸 얘기할 건데 각도라고 하면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성분 또는 반직선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건데 저는 반직선을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랬을 때 자, 반직선 OX와 반직선 OI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 각도라는 거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이 세타라는 걸 갖다가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기준이 필요하고요. 그 기준에서부터 얼마큼 했는지가 또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이 되는 거, 이 친구도 OX를 10초선이라고 얘기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 녀석이 마치 이 노란색처럼 뱅글뱅글 도는 역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녀석, 이 뱅글뱅글 도는 이 친구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 뱅글뱅글 도는 이 친구를 이제 우리가 동경이라고 부르죠. 생각나고 있어요. 동경이라고 있어요. 네, 그냥 뭐 이건 잡다한 용어니까 그렇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초선과 공경. 그럼 만약에 이 녀석 이 표현에서 만약에 얘기한다면 일반적으로 시초선은 x축의 양의 방향이 시초선입니다. 이 친구가 시초선이 됐어요. 그 다음에 만약 이 각도를 이렇게 옮겨놨다면 보시는 것처럼 이 선분이 공경이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치 이게 시계바늘처럼 네, 시계바늘 하나가 도는 느낌인데 그래도 기준이 있어야지 얼마큼 받는지를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초분과 공경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 일반각을 얘기를 할 건데 일반각이라는 게 뭐냐면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이 각도라는 것을 이제 확장을 할 겁니다.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사실상 생각을 해보고 한 바퀴 돌면 360도잖아, 맞지, 그지? 그런데 그러면 720도 그 이후 그래서 360도보다 넘어가는 각을 어떻게 얘기할 거냐라고 하면 솔직히 이제 평면에서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720도라고 하면 이게 두 바퀴 돌면 되잖아요, 맞죠, 그죠? 근데 우리가 눈으로 표현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거꾸로 보면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봐봐. 예를 들어서 동경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시초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동경이 딱 30도가 나왔대요. 네. 그러면 이렇게 딱 30도 차이 나는데 그러면 이제 내 마음속에서 몇 도 각을 세우기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일단 딱 보고 나서 지나간 사람 보고 이거 보고 몇 도예요? 라고 얘기하면 뭐 대부분 30도를 얘기하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이거 한 바퀴 돌고 나서 30도 봐도 이렇게 모양이 나오잖아. 그지? 한 바퀴가 360도였으니까 얘는 390도도 이렇게 표현되는 거 아니야?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무슨 얘기지, 되니? 그럼 똑같이 또 한 바퀴 더 돌았어. 360도 더 돌았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도 360도 하면 그냥 실내 묘지도다. 그죠? 그럼 이것도 평면에 표현한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될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동경만 가지고 이 각도가 실제로 그러니까 그린 사람의 의도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문제 나오는 의도라고 얘기해야 될까? 표현 방법 자체가 이거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얘네들 이 각도들을 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러한 각도들을 봤었을 때, 이것들 중에 뭔지 모르니까 그냥 얘네들 중에 하나겠구나라고 해서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각도가 이렇게 세타라는 각도가 있을 때, 얘는 360도로 얼만큼 돈 다음에 세타가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이 일반각은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360도로 너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 곱하기 해주고 하지만 공경이 세타라는 건 알아. 이렇게 갖다가 표현을 할 겁니다. 네, 이게 일반각입니다. 그냥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기 보이는 각에다가 360 곱하기 n만 써주시면 돼요. 무슨 소리 이해되시죠? 그죠? 네. 다음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쉽지만 여기 예를 들어서 보자. 자, 그럼 요 각이 있습니다. 그럼 요 각에 일반 각을 써달라라고 얘기했어. 그럼 뭐야? 일단 45도 보이는 거 맞아, 맞지, 그지? 근데 얘가 이게 몇 바퀴 돈 다음에 45도인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잖아, 맞지, 그죠? 이제 그냥 처음 45도일지도 모르고 360도 한 바퀴 도는 다음에 45도 더 간 거일지도 몰라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일반 각을 써달라 그러면 360 곱하기 n 그다음에 더하기 45도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네, 여기서 n을 적었습니다. n을 적었습니다. 하나 더 칠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유형석에 대해서 여기서 일반적으로 써달라 그래. 당연히 뭐라고 쓰는데 360 곱하기 n 플러스 120 이해되셨을까요? 그게 어려울 거 없죠, 그죠?
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쨌든 간에 지금 시초선을 여기에다가 또 그어놓고서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거 말고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또 얘기를 해볼게요. 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좌표평면 위에 있었을 때는 좌표평면 위에 있을 때는 좌표평면 위에 있을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X축 원점을 기준 오른쪽 있죠? X축의 양의 방향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초선으로 듭니다. 뭐 일부러 안 둘 때도 있지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무조건 거의 얘라고 보시면 됩니다. 99.99% 네, 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 기준으로 역시나 이제 공격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건 뭐 할까? 무슨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랬더니 여기가 몇 도라고 할까요? 네, 또 올라가는 거습니다. 그럼 역시나 요 녀석에 대해서 일반가로 써달라 그러면 역시나 이게 몇 바퀴 돈다면 멈춘 건지 모르겠으니까 우리는 뭐라고 쓰시면 되겠어? 360 곱하기 n 플러스 200이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잘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렇게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단 말이야. 그죠? 네. 실제로 대부분의 수학에서 보면은요, 반시계 방향으로 많이 돕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거? 예를 들어서 우리 삼각형 ABC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많이 해요? ABC라고 하면 대부분의 수학책에서 이렇게 써요. 여기를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4분면도 저 극좌표계에서 얘가 시초선인 걸 생각을 한다면 4분면이 어떻게 이름 부르겠습니까? 1, 2, 3, 4, 4분면이죠. 그죠? 다 시초선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순서로 갖다 쓴 거예요. 여기 순서로, 여기 시초선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 도는 순서가 그냥 그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나는 거니까 1, 4분면, 돌면서 두 번째 만나는 친구니까 2, 4분면, 3, 4분면, 마지막 만나는 친구니까 제 4, 4분면인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서양놈들이 만든 거라서 우리 같은 동양 사람들은 뭔가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지 편안한데 왠진 잘 모르겠으나 이제 서양 사람들은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편안한가 봐요. 네, 그래서 이 대부분 표현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물론 동양에서 수학을 안 했다는 건 아닌데 동양에서 수학은 다 했는데 우리가 현재 대부분 쓰고 있는 표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서양 표기법들을 따르다 보니까 웬만한 것들은 다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 문화의 차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왜 그런 문화가 생겼나요?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간에 이 친구들은 이제 여기를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야지 편안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거꾸로 시초선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럼 아무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반대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그렇죠? 네, 시계 방향으로 돌면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역시나 이 녀석이 시초선인데 이쪽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요만큼 왔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만큼 한 이제 50만큼 왔다고 생각해요. 이때는 어쩔 수밖에 없냐? 이때는 얘랑 구분 지어야 돼요. 그냥 50도랑 구분 지어야 되는 겁니다. 반대 방향으로서 마이너스 50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해되셨을까요? 무슨 얘기인지? 0도를 기준으로 우리가 만약에 반시계 방향으로 50만큼 갔었으면 50도라고 얘기할 텐데 여기에서 지금 이거의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갔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50도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것도 역시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끝이 없어요. 그죠? 아니, 각도가 그러면 마이너스 50도면 없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닙니다. 도는 거에서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 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 녀석도 일반각을 써달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360 곱하기 n 마이너스 50이 틀린 건 아니에요. 이게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그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a 곱하기 b 곱하기 c 곱하기 a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보통 a제곱 bc라고 많이 쓰잖아. 맞지? 그죠? c a제곱 b라고 해서 틀린 건 아니잖아요. 맞죠? 그죠? 그런 것처럼 얘도 웬만하면 좀 편안하게 쓰고 싶은 게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50, 그러니까 어쨌든 크기로서 50이면 이만큼 양의 방향으로 보면 이게 몇 도일까? 360도에서 빼면 되는 거니까 307이겠다, 맞지? 그치? 이해되는 것은 얘기인지? 예.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방금 제가 쓴 것처럼 뭐라고 쓰기도 해? 360 곱하기 n 플러스 310으로 쓰기도 합니다. 둘 다 틀린 건 딱히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네. 둘 중 굳이 쓰라고 그러면 이렇게 많이 쓰긴 합니다. 네. 근데 뭐 이렇게 썼다고 해가지고 틀린 건 아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소리인지?
그럼 이제 거꾸로 그런 걸 나한테 시킬 수 있겠죠? 어떤 걸 시킬 수 있겠어? 자, 그러면 뭐 좌표 평면이든 혹은 아니면 뭐 그대로 그리라고 하든 이제 나한테 거꾸로 그런 걸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 나한테 자, 1050도를 공경을 한번 표시해봐라라고 얘기하시죠. 거꾸로. 자, 그러면 이제 요 녀석 같은 경우 1050도 아니 한 바퀴 돌면 360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다 아니죠, 그죠? 네, 그냥 어떻게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야. 360 곱하기 n만큼은 무시하고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 녀석 같은 경우 360의 배수에서 최대한 뺄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해보시면 자, 360, 720, 그 다음이 1080이거든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720 더하기 얼마? 이러면 얼마니? 이거 뭐야? 330인가요? 그죠? 이렇게 되는 상황일 거니까. 그럼 뭐야?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상 330도의 동경이랑 똑같이 그리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냥 편의상 이 축표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X축이 안 해당하는 줄 330도면 여기 30도 남기고 다 하거든요. 30도 남기고 싹 다 이만. 그럼 요 동경이 뭐야? 330도 동경이긴 한데 이게 지금 1050도 거의 뭐 1000개로 쓰라고 그래. 1050도의 동경이나 그냥 똑같은 겁니다. 뭔 소리인지 내시죠, 그죠? 그러면 역시나 또 마이너스 한 몇 도라고 할까요? 400, 470도 한번 해볼까요? 자, 마이너스 470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같은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 역시나 470도지만 요거 여기다가 360도 더해도 똑같죠, 그죠? 그럼 여기다가 360도 더해도 똑같은 거니까 동경으로만 치자면 여기다 360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110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10도 동경이나 마이너스 470도 동경이나 어차피 똑같단 말이야. 근데 이걸로도 살짝 좀 그시기해. 그래서 한 번 더 더해. 그럼 누구의 동경이랑 똑같은 거야? 360 더 더하면. 250이랑 똑같나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뭐야? 250도 동경이랑 똑같이 갖다 그리셔도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동경만 그린다면 여기 X축 양의 방향 기준으로 250도야. 여기가 270도거든요. 그럼 여기서 20도 뺀 나머지 요만큼이 250도예요. 그럼 이게 250도 동경이지만 사실 마이너스 110도 동경이나 혹은 마이너스 470도의 동경이나 어차피 같은 유형일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만 딱 봐가지고는 이 녀석의 실제 값이 얼마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360도 몇 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플러스 세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냥 일반 값입니다. 우리가 알지 앞으로는 어마어마하게 큰 값들도 다 다룰 것이기 때문에 그냥 애들 다 훔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일반 각에 대한 겁니다. 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그걸 해야 될 겁니다. 이제 60분법과 후도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자, 60분법은 뭐냐면요. 우리가 쓰고 있는 게 60분법입니다. 60분법이고요. 이제는 이제 그거 말고 호도법을 이제 각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좀 같이 배울 겁니다. 뭐 사실 우리가 좀 잘 공감은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솔직히 공감이 잘 안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60분법은 사실 이제 모든 각을 다 표현하기엔 조금 쉽지가 않아요. 무슨 뜻이냐면 딱 몇 도, 몇 도, 몇 도 이렇게 이야기하기엔 괜찮은데 물론 이것도 뭐 불가능한 건 아니야.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 37점 뭐 32도라는 게 뭐 불가능한 건 아닌데 어쨌든 간 요거 부분 표현들이 조금 좀 60분법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법으로는 조금 좀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호도법이라는 새로운 걸 갖다 얘기할 건데요. 자, 60분법은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몇 도 몇 도로 얘기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고 뭐 60분법이 왜 60분법으로 됐느냐라는 얘기들은 사실 썰이 많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있습니다만
뭐 어떤 얘기는 정삼각형이 있을 때 정삼각형의 한 각을 60등분에 썼을 때 나오는 하나를 1도로 잡았기 때문에 60분법이다 라는 얘기도 있고요. 아니면 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농경 시대였잖아요. 맞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요. 1년이 360일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1년이 360일이라고 생각을 했대. 그러면 지구가 이렇게 있고 태양이 있으면 이 태양이 이제 뭐 정확히는 지구가 도는 거겠지만 그림을 좀 만들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그냥 한동설 신봉자라고 생각하죠. 네. 그러면 이 녀석이 이제 한 바퀴 돌아가지고 다시 자리로 올라올 때 그럼 1년 지난 거잖아. 맞지? 그지? 그럼 이게 360일이 지났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럼 당연히 하루는 얘가 도는 거에 하나만큼 돌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한 하루 갔다가 뭐가 바뀌는 거는 이거에 하나니까. 전체의 360분의 1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래서 한 바퀴가 360도다. 이렇게 갖다가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가 진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 바퀴를 360도로 생각을 하고 그거에 해당하는 하나를 이제 1도로 잡아가지고 한 거거든요. 네. 어쨌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60분법에 대한 건데요. 이제 호도법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볼게요. 호도법 뭐냐면 이걸 호도법이라고 얘기해요. 호도법이란 건 우리 부채꼴을 가지고 왔었을 때 부채꼴을 가지고 왔었을 때 이 호의 길이가 있겠죠. 그죠? 이 호의 길이에 맞게 우리가 각을 갖다가 얘기해 볼 거예요. 네, 코의 길이에 맞게 각을 얘기해 볼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자, 여기 중심각을 세타, 그 다음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이때 이 각 세타를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그것을 코의 길이 l을 반지름으로 나눈 것을 도로 약속을 할 거예요. 이게 호도법입니다. 저라고요. 그죠? 어쨌든 그렇다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볼 수 있냐면 그런 얘기들을 해볼 수 있어요. 조금 이제 몇몇 개 조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몇몇 각들을 좀 생각을 해보자고 좀 대표적인 거. 그럼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대표적인 거 말고 그거 먼저 하자. 그러면 얘가 요 각도에 따라서 변할 텐데 여기가 R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이 마치 각이 쭉 움직이듯이 반시계방 움직이듯이 쭉 올라가다가 분명 요 호의 길이가 딱 R이 되는 때가 있겠죠. 그냥. 그죠? 어느 순간이 있을 거야. 맞지? 그지? 그럼 그랬을 때 중심각 세타라고 하면 당연히 이때 세타는 어떻게 되겠니? 호의 길이 R을 반지름 R로 나누니까 얼마 나와? 1이 나오죠. 맞죠? 그죠? 그래서 요거 자체가 그냥 각도가 1인 겁니다. 1도가 아니라 그냥 1인 겁니다. 그래서 요 1은 기준이 라디안이라고 얘기해요. 라디안 각. 이제부터 우리가 할 호도법 각은 단위가 다 라디안이에요. 네. 라디안인데 이제 그냥 많이 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굳이 이걸 꼭 써야지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누군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단위는 라디안인 거예요. 라디안. 네. 자, 그럼 요걸 기준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각들을 호도법으로 좀 바꿔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자, 반지름이 R인 원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그죠? 반지름이 R인 원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빠밤. 반지름이 R인 원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녀석에 대해서 역시나 좋아, 하다가 좋아, 하다가 딱 이게 180도가 될 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딱 180도가 됐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평각은 180도란 말이지. 그러면 그랬을 때 요 호의 길이를 이용해가지고 라디안 각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 자, 요 호의 길이는 얼마가 될 건가 생각을 하면 일단은 반지름이 R이니까 지금은 이 R, 그다음 둘레는 2파이 R이었을 거야. 맞지? 그지? 그러면 절반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180도일 때 그때는
이제는 아니고 여기 코의 길이는 2파 파이 R이잖아요. 맞죠? 그죠? 그러면 결국 여기 중심각 세타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R 파이 R을 R로 하는 거니까 파이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180도라는 게 호도법으로 바꾸면 파이와 같습니다. 네. 그러면 몇 개 더 할게요. 90도일 때는 저희가 R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90도 되는 상황인데 여기 호의 길이는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역시나 한 바퀴 돌면 2파이 R인데 거기 4분의 1이니까 그치? 2분의 파이 R일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역시나 2분의 파이 R을 R로 나누면 얼마? 5분의 파이가 돼. 자, 그럼 이쯤이면 나머지 굳이 뭐 그림으로 안 그려도 대충 우리가 눈대중으로 얘기해 볼 수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걸 했다. 360도는 몇 파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어요? 호도법으로 바꿔주면. 180도가 파이였어. 360도는 파이. 그러면 지금 90도 했고요. 60도면 얼마겠어요? 얼마나 넣으면 되겠어요? 6을 넣으면 되죠. 그러면 6을 넣으면 얼마? 3분의 파이가. 그럼 30도. 네, 6분의 파이. 그 다음 뭐야? 45도 넣죠. 6도가 2분의 파이였거든요. 4분의 파이.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예를 들어 135도는요? 여기다 몇 배야? 3배짜리거든? 4분의 3파이 이런 식으로. 어떤 상황이지 되니? 예. 자, 그래서 우리가 60분법에서 뭘 기억하시려면요. 180도와 호도법에서 파이가 같다는 거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180도가 파이가 같다. 물론 저는 이게 더 마음에 드는데요. 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딱 하나만 기준선 잡고 왜냐하면 처음에 이거 다 외우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 하나 같은 것만 기준선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통 많이 하는 게 180도가 파이랑 같다라는 걸로 같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무슨 얘기 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108, 이제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꿀 때는 결국 얼마를 곱한다? 곱하기 180분의 파이를 곱한다.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호도법 값을 60분법 값으로 바꿀 때는 거꾸로 당연히 뭘 곱하면 되겠니? 8분의 180으로 바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바꾸고 그리고 일단 바꾸는 연습부터가 조금 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네, 그렇게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일단 60분법과 호흡법에 들어가요.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그 1도일 때, 그러니까 여기 1일 때, 반대로 말고요. 이 꼴들이 같을 때, 요 1라디안이 대략적으로 60분법으로 바꿔주면 대충 1라디안이 대충 한 57도쯤 된다고 합니다. 네. 당연히 이제 정확하게 나눌 수는 없어요. 그죠? 네, 정확하게 할 수는 없어. 왜냐면은 요걸 바꿀 때 파이브의 180을 해야 되니까 이게 어쨌든 파이브의 180죠. 실제로 180이라는 숫자를 3.14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3호 나온다고 60이니까 60보다 조금 작은 숫자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냥 값만 익히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제 1라디안 값으로 57도다라는 거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감적으로 1라디안이면 요 길이가 요거의 길이가 같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대충 60도 언저리쯤 되는구나. 그런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되시죠? 그죠? 네. 자, 그렇다 보니 뭐 이런 표현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뭐냐면 이제 비슷하게 이런 얘기들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가 4분의 8이야. 그럼 이 녀석이 돼서 얘 일반각을 써달래. 자, 그럼 일반각이었으면 아까 이제 뭐라고 했었을 거냐면 자, 이거 4분의 8이다. 몇 도냐면 45도거든요. 그죠?
그럼 아까 같은 경우에 45도로 써 있었으면 뭐 하라고 했었을 거냐면 요거 360 곱하기 n 플러스 45도 이렇게 갖다 얘기했었어요. 이해되시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이걸 고동사로 바꿀 거다 보니까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게 4분의 파이드. 그럼 360도는 뭘로 바뀌겠어? 360도는 2파이로 바뀌어요. 그럼 곱하기 얘는 뭐라고 바뀌어야 되는 거야? 얘는 결국은 2파이 곱하기 n이니까 이렇게 쓸 거예요. 2n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라고 쓰면 여기 일반값으로 갖다 쓴 겁니다. 예. 그럼 또 이제 비슷하게 하나 더 해볼 수 있겠죠? 요거 이제 60분법으로 바꾸면 뭐였을까? 3분의 2 파이. 바꿀 때 어떻게 바꾸자? 이렇게 보시죠. 얼마나 됐을까? 네, 120도 걸리는 게. 그러면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아마 그냥 60분법을 썼다면 360 곱하기 n 플러스 120도라고 했었을 거야. 그죠? 근데 이 녀석을 뭐로 바꾼다고 생각하면 이 친구가 유식이니까 2n 파이 플러스 3분의 2 파이 정도로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네. 일반 값들은 그냥 후등법으로 쓰면 뭐라고 붙이면 돼? 2n 파이만 갖다 붙이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일단은 여기 511번부터 526번에 있는 거 한 번만 해보시죠. 네. 511번부터 526번 여기 왼쪽에 있는 거 한 번만 해보시죠. 음. 혹시 이해 안 되거나 그런 거 있으시면 어, 네. 지금 얘도 역시는 얘가 정확도 우리가 아까 뭐 1990분 이런 거 얘기했을 때 그렇지만 제가 그 이해하고 세탁을 여기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운동도 파이 같은 경우는 좀 빼고는 3파이가 됐다면 이 파이 빼고는 파이랑 분명히 똑같은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타 역할을 주는 게 파인 거야. 네. 결국은 0과 2파이 사이에 있는 숫자 플러스 2n파이로 만들어줘요. 네, 잘 모르겠는 거 있으신 분 있으면 질문을 묻고 있으면 잘 이해가 안 간다. 네, 하기 싫다 빼고. 음, 어, 하려고 하는데 뭔지 잘 모르겠다는 거지. 하기 싫다는 쪽은 안 받겠습니다, 질문은.
아니, 그런 게 있어. 이거 얼마나 받을게. 대리점 좀 물려봤는데. 몇년 지금 나가 무조건 되게 글씨 잘 쓰거든요. 내일부터 아빠가 썼거든요. 아빠가 썼다는 게 정말 알고 싶은 분이 잘 모르겠다. 좀 이제 파이 플러스 파이긴 한데 그냥 쓸 때는 EM 파이 플러스 파이라고 쓰면 돼요. 일반적으로 써요. 그렇지. 이제 별도로 누가 뭐라는 거 알았는데 굳이 이렇게 써야 되냐? 네, 그냥 그렇게 쓰면 보자. 지금 음, 지금 이거지? 이거 안 멈추고 있었구나. 제가 지금 얘기 드린 게, 이 얘기 드린 내용이 이제 유형 1번, 유형 2번, 유형 4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형 2번의 내용을 조금 더 이제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유형은 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풀어드린다기보다는 내가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뭐냐면, 우리 RTM 기준으로는 몇 번이냐면, 이제 542번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좀, 예, 어려움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비슷한 걸 하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사분면 답이라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이걸 542번처럼 물어보면, 뭐 어쩌라는 거냐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는 문제긴 해요. 그래서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타라는 게, 제 3, 4분면 가릴 때, 세타라는 게 여기 제 3, 4분면 가릴 때, 자, 2분의 세타의 범위를 구해라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물어볼까요? 어떤 느낌인지 되죠, 그죠?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타가 제 3, 4분면 가는데 제 3, 4분면이라고 하면 당연히 어디야? 당연히 요렇게 사이 여기에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아직 구도법이 익숙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60분법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부터 쭉 가가지고 여기가 또 되려면 여기가 딱 180도 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는 게 270도 라인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세타라는 영역은 요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세타라는 친구는 어디랑 어디 사이여야 돼? 180도랑 그 다음에 270도 270도 사이여야 되는데 역시나 이게 실제로 얼만큼 돌아가지고 여기 제3사분에 있는지 모르잖아, 맞지? 그래서 일반각으로 써야 되다 보니까 이제 여기다 360 곱하기 n 플러스를 붙일 거예요. 그러면 요게 이제 일반 각으로서 제3, 4분면 각이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예. 그럼 세타가 여기 이 위치에 있대요.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2분의 세타의 범위입니다. 그럼 당연히 2분의 세타는 여기다가 뭘 해주면 되겠습니까? 이거 넣어주면 되겠죠? 맞죠? 그죠? 그럼 2분의 세타라는 녀석을 잘 보시면 자, 180 곱하기 n 플러스 90보다 크고
그다음 180 곱하기 n 플러스 얼마? 135보다 작다가 나와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럼 사실 이게 끝이거든요. 네,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인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542번처럼 얘를 시각화해달라라고 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시각화해 볼 겁니다. 사실 이게 끝이긴 한데 여기서 실제로 그래서 어디서 어딘데요? 라고 물어보시면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뭐냐면 n의 0부터 하나씩 대입해 보는 거야. 그럼 n이 0일 때는요. 당연히 0 집어넣어주면 뭐야? 아, 2분의 세타는 90도와 135도 사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만약에 n이 1이면 1 넣어보면 어떻습니까? 여기다 1 넣어보면 그지? 270. 그럼 얘는 어때? 315인가요? 네, 이렇게 되는 사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사실 n에다 1을 집어넣으면요. 보면 n에다 1을 집어넣으면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어때? 360이지. 그 다음에 여기도 360 플러스 135죠. 그러다 보니까 얘랑 어차피 똑같은 동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해볼 필요가 더 없어요.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 두 개가 끝이고요. 그럼 얘들이 10억화 한다면 아마도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90도가 여기죠. 135도면은 90도보다 40도 더 간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135도 동경인데 여기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세타가 제 3, 4분면각이면 이는 세타는 여기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시나 또 270도가 여기거든요. 270도. 그 다음에 315도 여기서 45도 더 간 거니까 여기서 45도 더 갔다 그러면 이런 느낌.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 시각화해 보면 2분의 세타는 세타가 제 3, 4분면각이면 2분의 세타는 여기 색칠한 범위 안에 동경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무슨 얘기인지? 네. 그럼 당연히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어떻게 물어볼 수 있겠어? 자, 똑같은 문제입니다. 문제 안 바꿀 건데요. 여기에서 2분의 세타의 범위 대신에 2분의 세타는 몇 4분면 각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네. 그러면 사실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2분의 세타는 시각해보니까 여기 아니에요. 여기요. 그럼 여기 있려면 제 몇 사분면이야? 제 2사분면이에요. 여기는 제 4사분면이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답은 제 2사분면과 제 4사분면이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그냥 이거는 시각화하라면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몇 사분면이냐고 그러면 2사분면 하나 있고 제 4사분면 하나 있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542번 문제에 해당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4분면 각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은근히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유형입니다. 예. 예, 설명 보시면 됩니다. 먼저 이제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요것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유형 3까지는 안 해도, 유형 3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유형 3 건너뛰고 유형 4랑 유형 5까지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이거 봅시다. 그러면 이거를 대한 겁니다. 요거는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부채꼴인데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넓이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럼 부채꼴이라는 게 이렇게 있으면요. 자, 여기에서 반지름 우리가 R이라고 하고, 그 다음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심각을 세타라고 할 건데, 세타는 호도법 각이에요. 자, 그럼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얘네들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볼 겁니다. 첫 번째, 호의 길이. 예죠, 그죠? 호의 길이 L 같은 경우는. 아까 라디안 각의 정의가 뭐였냐면, 호의 길이를 뭐로? 이 친구로 나눈 게 세타였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서 뭘 물어본 거냐? L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L은 항상 R 곱하기 세타입니다. 그러니까 호도법 각 곱하기 반지름의 길이가 무조건
호의 길이. 네. 그 다음에, 자, 부채꼴의 넓이는. 자, 부채꼴의 넓이는 요거가 아니어도 알고 계신 게 있을 텐데, 혹시 알고 있는 게 있나? S라고 하겠습니다. S는, 요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분의 1 RL. 요거에 대한 증명 이렇게 했었죠? 어떻게? 뭐 증명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했었는데 어떻게도 많이 했었냐면 그렇게도 했었을 거야. 이거를 마치 우리 그 오렌지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오렌지도 이게 쫙쫙쫙 갈라지잖아요. 귤이나 오렌지 같은 거를 다 이렇게 싹싹 자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얘를 펼친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느낌이잖아. 그죠? 그럼 이걸 겁내 잘게 자르는 거야. 그러면 마치 어떤 느낌? 여기 코의 길이 L. 자, 여기가 삐죽 그리고 요 길이가 거의 아래 갔다 없어요. 맞음? 음. 그럼 그랬을 때 여기 똑같은 거 하나 얹으면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얹는다. 그래서 코의 길이 두 개, 코의 길이래 넓이 두 개가 r 곱하기 1이니까 x는 2분의 1 r 이렇게 많이 표현했었어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지?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이건 이미 알고 계신 분들 많이 이렇게 외울 수 있을 거고요. L이라는 녀석이 R 세타와 같다 보니까 이번 거는 2분의 1 R 제곱 세타와도 같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오케이죠, 그죠?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 볼 거야. 반지름이 2고 그다음에 여기가 3분의 파이가 중심각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고대법각이 3분의 파이래. 얼마인지 아직은 잘 감이 안 올 수 있겠지만 어쨌든 3분의 파이래. 자, 그랬을 때 자, 호의 길이 얼마일까요? 요거 갖다 보면 호의 길이는 뭐랑 똑같아? 중심각 곱하기 반지름이야. 그럼 호의 길이는 3분의 2 파이입니다. 네, 3분의 2 파이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만약에 이게 60도거든요. 이게 60도거든. 그럼 실제로 우리가 만약에 한 바퀴 둘레 썼으면 4파이였을 거고 4파이의 6분의 1이 360분의 60이니까 해보면 6분의 1 곱하는 거니까 실제로 이거 나옵니다. 네, 똑같고요. 그 다음에 넓이 보겠습니다. 넓이는 자 우리가 추가한 게 여기가 이제 3분의 2파인 걸 알아냈거든. 그럼 뭐야? 2분의 1 RL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 그럼 넓이 얼마? 3분의 2파이. 네, 뭐 말장난하는 거 아니고 그렇다고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네,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죠, 그죠? 이해돼요? 예시 더 안 들어도 되겠어요? 아니요, 예시 더 필요할까? 아니죠, 뭐 연습해보면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 이거 하나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갑자기. 뭐냐면, 음, 요거는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은 부분, 알고 계시면 좋은 부분입니다. 뭐냐면, 둘레가 일정한 제꼴이 있어요. 제꼴의 넓이의 최대를 구하는 거죠.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뭘다 던지는 않거든.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길이가 얼마짜리 할까? 자, 길이가 12cm짜리 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끈. 여기가 요런 끈이 있어요. 그럼 요 끈으로 가지고 뭘 만들 거냐면 이제 부채꼴을 만들려고 해. 그럼 이걸로 부채꼴을 만들 건데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가 되게끔 만들려면 반지름이라든지 고의 길이라든지 뭐 중심각이라든지 아니면 뭐 실제 구해보니까 넓이라든지 이게 얼마가 되겠냐라고 누가 물어봤어. 그죠? 뭔 소리인지 이해됐습니까? 문제는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볼까요? 이렇게 해볼까요? 자, 어쨌든 뭔지 모르니까 만들었어, 적성이. 그럼 이 녀석의 넓이의 최대를 얘기하고 싶은 건데. 자, 어쨌든 모르니까 반지름 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당연히 R이죠? 그 다음에 여기 호의 길이 모르니까 L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둘레는 당연히 뭐야? R 더하기 R 더하기 L이야, 같이. 그럼 둘레는 반드시 2R 플러스 L인데 이게 얼마가 돼야 된다고? 12로 일정한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런데 이 녀석의 넓이는 얼마입니까? 2분의 1 RL이잖아, 맞지, 그지? 요거일 때 우리는 2분의 1 RL의 최대를 구해야 된다. 그럼 잘 보면 R과 L은 길이기 때문에 당연히 양수예요. 그런데 그 두 개의 양수의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를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이거 뭐 써야 되는 걸까? 네, 산술기하 써야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럼 산술기하 바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술기하 써보면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자, 2R 플러스 L은 항상 2배 루트 2R 곱하기 L이니까 2R L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 근데 문제에서 요게 얼마라고? 요게 10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양변을 나눠주시고 그럼 6일 텐데 양변 제곱해주면 36 2RL이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결국은 2분의 1 RL은 얼마? 요거보다 항상 이제 작건, 9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상황이 이제 이랬습니까? 그러면은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언제 등호가 성립하죠? 둘이 같을 때죠, 그죠? 근데 더해서 10인데 둘이 같대. 오 마이 갓. 그럼 얘가 6이고 얘가 6이어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이때 R은 3이요. L은 6이요. 네. 그 다음에 세타는 2라디안이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네, 산술기하 쓰는 문제로 바뀌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가 될 때, 둘레가 일정한 부채꼴 넓이가 최대가 될 때, 일단 어차피 두 번 반복할 때 또 얘기하긴 할 건데, 첫 번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시려고 마음을 드셨으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둘레가 일정한데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거꾸로, 넓이가 일정한데, 둘레가 최소가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럼 요 경우에 대해서는 항상 중심각은 반드시 2입니다. 2라디안 각입니다. 이건 무조건 고정이에요. 2라디안으로 무조건 고정입니다. 왜? 이 R과 L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R 세타잖아. 그래서 세타가 반드시 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둘레가 일정할 때 넓이가 최대 혹은 넓이가 일정할 때 둘레가 최소면 중심각 무조건 2라디안. 1라디안이 대충 60도 가까이 됐었기 때문에 2라디안 실제 이 그림은 120도쯤 되는 그림으로 만들어지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2라디안이 되면 이 둘레 길이에서 절반은 호가 가져가고 절반은 반띵해 가지고 반지름이 가져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둘레 반띵이 해준 게 L이고 4분의 1 해준 게 무조건 반지름입니다. 다시 알면 오늘 전달을 내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제가 유형 3 빼고 유형 1, 유형 2, 유형 4, 유형 5까지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에 저 얘기한 저 내용도 하하하하하. 네, 허허허. 553번에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